67세 김순애 씨는 1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하나 덜 사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니며 모은 돈이었죠. 목표는 5천만 원. 손주 둘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한 순애 씨는 경악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 있어야 할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 CCTV를 확인한 결과 며느리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돈을 왜 가져갔어? 순애 씨는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분노한 순애 씨는 경찰에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돈으로 한 일을 알게 됐을 때 순애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애 씨는 서울 구로구의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8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죠.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50만 원은 꼬박꼬박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 돈은 지훈이랑 지수 대학 등록금이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순애 씨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고등학교 2학년, 지수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2년 후면 둘 다 대학생이 될 터였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장학금 받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만약을 위해 할머니가 준비해 둘 거야. 순애 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그 통장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어제까지 통장 잔액은 정확히 5,200만 원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뿌듯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6천만 원이 되겠네. 2명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충분하겠어. 그런데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통장 정리를 하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을 꺼내 확인하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비상금 통장이 맨 밑에 있어야 하는데 위에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항상 비상금 통장을 제일 밑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로 위에 뒀나?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잔액 0원. 뭐야? 순애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0원이 맞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1월 3일 출금 5,200만 원. ATM 인출. 잔액 0원. 한 달 전이었습니다. 5,200만 원이 한 번에 인출돼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거지? 통장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릅니다. 순애 씨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한 명 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1년 전 순애 씨가 입원했을 때 며느리가 병원비를 내야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통장이 아니라 다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모든 통장 비밀번호가 같았습니다. 설마 현주가? 순애 씨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현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 본인이 인출하신 게 아니세요? 아니에요. 제가 한 적 없어요. 은행 직원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11월 3일 오후 2시 30분 구로 지점 ATM 앞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순애 씨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ATM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5천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 제 며느리예요. 그럼 가족분이 인출하신 거네요. 그럼 문제 없는데요? 문제 없긴요.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갔어요. 순애 씨는 은행을 나와 즉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지금 당장 나와. 엄마, 집으로. 네. 무슨 일인데요? 묻지 말고 나와. 순애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분 후 며느리가 순애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순애 씨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는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내 통장에서 5천만 원 뺀 건 어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CCTV 다 봤어. 내가 ATM에서 인출하는 거 다 찍혔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좀 해봐. 왜 내 돈을 가져갔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그게 얼마인데? 1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대체 그 돈으로 뭐 한 거야? 말 좀 해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못해요. 어머니한테 말할 수 없어요. 뭐, 말 못해? 내 돈 가져가고 말도 못해? 순애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장 돈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할 거야. 도둑질이야, 이건.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당장 돌려놓으라고. 지금은 못 돌려드려요. 이미 다 써버렸어요. 순애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썼다고? 5천만 원을 한 달 만에 다 썼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뭐 했었는데?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그럼 경찰 부를게. 순애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주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민철아, 내 와이프가 엄마 돈 5천만 원 가져갔어.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은행 CCTV에 다 찍혔어. 내 와이프가 ATM에서 인출했어. 아들은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대답 좀 해봐. 아들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돈을 왜 가져간 거야? 우리한테 돈 필요하면 말했어야지. 며느리는 바닥을 보며 울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말 안 할 거면 경찰에 신고할게. 횡령이야, 이건.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말렸습니다. 민철아, 너도 와이프 편 들 거야? 아니에요. 근데 일단 왜 그랬는지 알아봐야죠. 아들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말 좀 해봐. 도대체 왜 그랬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해. 당신한테도 말 못해. 왜 말 못해? 며느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애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순애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환자명 김지훈, 진단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견 즉시 항암 치료 및 골수 이식 필요. 순애 씨는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이가 백혈병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급성이래요. 빨리 치료 안 하면 위험하대요. 순애 씨는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아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백혈병?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열이 나고 멍이 들더니 병원 갔더니 백혈병이래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회사에서 진급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며느리는 순애 씨를 봤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알아서. 그래서 제가 혼자. 순애 씨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 치료 비용이 3천만 원, 골수 이식 비용이 2천만 원이래요. 보험으로 일부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고 저희한테 그런 돈이 없어서.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고 있어서 나쁜 거 알면서도 그냥 지훈이가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순애 씨는 며느리를 빤히 봤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지훈이 치료한 거야? 예. 다 병원비로 냈어요. 영수증 다 있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순애 씨는 영수증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 항암 치료 시작했어요. 골수 기증자도 찾았어요. 다음 달에 이식 수술 받을 거예요. 의사는 뭐래?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래요. 치료 잘 받으면 완치 가능하대요. 순애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아팠어?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며느리는 순애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도둑질한 거 맞아요.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제발 지훈이 치료는 끝까지 시켜주세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순애 씨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어머니, 그 돈이 원래 누구 돈인데. 며느리는 순애 씨를 받습니다. 그 돈은 원래 지훈이 대학 등록금이었어.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가져간 거야. 순애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학은 나중에 가면 돼. 지금은 살아야지. 며느리는 순애 씨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해. 엄마가 화내서 몰라서 그랬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순애 씨는 아들을 받습니다. 민철아,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지훈이 봐야지. 네, 엄마. 세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지훈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 씨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몰라서 미안해. 아팠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저 곧 나을 거예요. 그래, 당연히 나아야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애 씨는 지훈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근데 저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엄마가 치료비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없대요. 순애 씨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가 다시 모을게. 내가 대학 갈 때까지. 할머니, 넌 일단 건강해져. 그게 할머니한테 제일 중요해. 그날부터 순애 씨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걸 12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 돈으로 지훈이 영양제 사주고 나중에 대학 등록금도 다시 모아야지. 며느리는 매주 순애 씨 집을 찾아와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50만 원이에요. 안 갚아도 돼. 그건 원래 지훈이 돈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10년 모으신 건데 제가 갚을게요. 그럼 지훈이한테 써. 맛있는 것도 사주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도둑질했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 도둑 아니야. 너는 엄마였어. 자식 살리려고 필사적이었던 엄마. 순애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다 그래. 자식 아프면 자기 살 깎아서라도 살리려고 해. 너도 나도 똑같아. 6개월 후 지훈이는 골수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항암 치료도 끝났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대요. 며느리가 전화로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애 씨는 울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 살려주셔서. 퇴원하는 날 순애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지훈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래.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다 해야지.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순애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병원에서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제가 치료받았다는 거요.
그 돈이 원래 제 대학 등록금이었다는 것도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 다니면 할머니한테 용돈 많이 드릴게요. 제가 할머니 효도할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손주 지훈 올림. 순애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울었고 아들도 울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할머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지훈이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삼겹살을 실컷 먹었습니다. 할머니, 고기 맛있어요. 많이 먹어. 살도 찌워야지. 순애 씨는 손주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5천만 원 다 갚을게요. 10년 걸려도 꼭 갚을게요. 됐어. 그 돈으로 지훈이랑 지수학원 보내. 할머니는 다시 이게 속 모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너도 알지? 그 돈은 애초에 손주들 돈이었어.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원래 주인한테 간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 은혜 못 갚을 것 같아요. 은혜는 무슨, 우리 가족인데. 순애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지훈이 살렸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 찾은 거 잘한 거야. 엄마가 아니면 못해. 근데 어머니 돈을 허락도 없이. 그래서 미안해. 엄마가 처음엔 몰라서 화냈잖아. 내 입장은 생각 못하고. 순애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다음엔 말해. 아무리 급해도 엄마한테 말하고 써. 알았지? 네,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년 후 지훈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저 장학생으로 대학 가기로 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할머니, 돈 안 쓰고 대학 갈 거예요. 할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알아서요. 순애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일하는 게 재미있어. 근데 할머니, 왜 또 돈 모으세요? 통장에 또 돈 넣으시잖아요. 순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 차례야. 지수도 대학 가야지. 할머니, 그리고 너희 둘 결혼할 때도 돈 필요하잖아.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둬야지. 지훈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모실게요. 큰 집 사서 할머니 모시고 살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저녁 며느리가 순애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순애 씨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갚은 거예요. 2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았어요. 아니, 이거 안 받아. 지훈이한테 쓰라고. 아니에요. 어머니가 10년 모으신 건데 제가 갚아야죠. 며느리는 통장을 순애 씨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3년 후에 나머지 3천만 원도 다 갚을게요. 약속드려요. 순애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야, 네, 어머니, 고마워. 우리 지훈이 살려줘서.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두 사람은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네, 어머니. 저희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순애 씨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모은 돈은 사라졌지만 손주 목숨을 구했어. 이게 더 값진 거지. 순애 씨는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수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2024년 시작.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몰래 모아야지. 깜짝 선물로 줘야지. 5년 후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순애 씨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첫 월급이에요. 할머니, 드리려고 모아뒀어요. 순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5년 전에 제 목숨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 평생 못 갚아요. 그래도 조금씩 갚을게요. 지훈아. 그리고 할머니, 3년 후에 제가 집 장만할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살게요. 순애 씨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다 컸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훈이 첫 월급 기념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순애 씨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다 갚았어요. 5천만 원 전액이요. 정말? 5년 걸렸지만 약속 지켰어요. 순애 씨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어머니? 지훈이 결혼자금으로서 조만간 결혼할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가족끼리 무슨 갚고 안 갚고가 있어. 우리 이제 진짜 한 식구잖아. 며느리는 순애 씨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10년 모은 돈 다 쓴 거요. 순애 씨는 손주를 받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내가 살았는데 뭐가 아까워. 근데 할머니,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너는 다시 못 구해. 넌 하나밖에 없잖아. 지훈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평생 모실게요. 할머니가 저 살려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 끝까지 지킬게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줘. 할머니는 그것만 바라. 가족들은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자. 순애 씨는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모은 5천만 원은 없어졌지만 손주 목숨과 며느리의 진심,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얻었어. 이게 진짜 비상금이지. 그날 밤 순애 씨는 새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지훈이가 첫 월급을 나한테 줬다. 5년 전 그 아이를 살린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손주는
하나뿐이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자랑스럽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김순애 씨는 10년 모은 돈을 잃었지만 손주의 생명을 구했고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지 않나요? 가족의 건강, 가족의 사랑. 그것이 진짜 비상금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